네. 자, 모닝타임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어떻게 시작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기술주는 약간 약세를 떼었었던 것 같고, 오히려 뭐 경기 방어주, 배당주들의 그런 흐름이 괜찮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미국 증시 어땠습니까? 네. 연준 위원들의 강성 매파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 증시는 지금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일단은 반등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6% 상승, 나스닥이 강보합, S&P 500이 0.5% 상승했습니다. 10월 경기 선행지수가 114.9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미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월 대비 0.8% 하락했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는 0.4%였기 때문에 0.4%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지금 연말부터 침체를 시작해서 내년 중반기까지 지속될 듯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스턴 연은총재는 75bp 금리 인상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용에 큰 타격 없이 인플레 억제를 낙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준금리는 4.5에서 4.75%보다 더 높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미국 경제 내년에 가까스로 경기 침체 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는 5에서 5.25%가 정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이 PC 인플레이션이 현재 5%에서 내년 후반에 3%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업률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월가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2%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미국 증시 랠리는 조만간에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에서 7월에나 연준의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나타난 최근 랠리는 이제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막바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로이스트 파이낸셜 측은 증시 추가 상승 여력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5%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4,100 중반까지 상승이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조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미국 증시 내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은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은 경제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하락이 되더라도 사실 연준에서는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될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얼만큼 지표가 중요한 건가? 고용 빼고는 다 중요하지 않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경기 침체, 경기 선행지수는 네. 지금 미국에서 아직 공식 경기 침체를 선언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군요. 지표상으로는 이미 뭐 침체가 이제 침체에 들어가고 있다. 이미 들어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미 8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뭐 경기는 뭐 이미 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를 보면은 계속해서 급강하하고 있는 경기 선행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침체라는 분위기가 좀 더 짙은 분위기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총재 발언이 지금 75bp를 4번 했었는데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 자체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예,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파월은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은 보스턴 연은총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견을 그냥 피력을 한 것 같아요. 파월의 의견을 결국에는 따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너무 지금 시장이 낙관하는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 피벗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뭐 시장이 낙관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경계감을 표시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50bp만 생각하지 말자라고 지금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75bp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게 됨으로써 국채금리도 좀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미국 시장이었었는데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는 불황인데 거기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정말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내년에는 좀 경기 침체까지 가까스로 피한다. 약간은 좀 반대 의견 같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두십니까?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기존의 이제 경제적인 고전적인 이론을 보면은 네네. 잠재 성장률 밑으로 성장을 하고 물가도 자기네 목표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네. 저는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그러시군요. 잠재 성장률이 뭐 자기네들이 2%라고 본다면 보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2%라고 본다면 네네. 2% 이하의 성장과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 저는 그게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골드만삭스 측에서 연착륙 의견이 조금 네.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가까스로는 좀 침체를 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에버코어 측에서도 내년에 성장은 없지만은 네. 그냥 평평한 성장도 없고 뭐 그냥 평평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얘기하면서 에버코어 측에서도 약간의 뭐 어떻게 보면은 경착륙은 좀 피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이렇게 두 아이비들 측에서 연착륙에 대한 뭐 가능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특별한 이유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착륙은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될 것이고 또 속도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전반적인 그림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일부 골드만삭스라든지 말씀해 주셨던 에버코어 같은 곳에서는 경기 침체 정도는 가까스로 피한다 정도의 분위기로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견이 되겠는데요. 미 증시의 랠리가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제 베어마켓 쪽에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랠리들이 이제 연말인데 약간 좀 기대해 봤었는데 그 부분도 꺾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연준의 피벗 기대감 때문에 미리 네. 이제 선반영해서 좀 오르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네네. 최근에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뭐 저는 뭐 꺾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여전히 뭐 완만하게나마 조금 뭐 어느 정도 좀 유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증시가 조금 여기서 S&P 500 기준으로 좀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 3,700, 뭐 3,750 정도에서는 좀 지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자, 우선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트레디셔널 파이낸셜에서 증시에 대한 추가 상승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뭐 이제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제한적이면 얼마 올라가지도 못할 건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하단을 더 열어놔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위아래 보십니까? 올해 하단은 뭐 더 이상은 여기 점저점이 S&P 500 기준으로는 10월 13일 날에 기록한 잠시만요. 네. 추가 상승이 제한적이다. 73, 뭐 3,570 정도 되는데. 네. 올해는 거기는 깨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일단은 보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서 지지받으면은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조정이 거치더라도 연말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이제 뭐 소비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주라든지 이런 것도 뭐 미국 증시에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 거 보면은 국내에서도 약간 이제 날 추워지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좀 써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연말에는 뭐 소비의 그런 것보다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네네. 저는 뭐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 부분들을 국내 증시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우리 증시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 좋은 거는
다 패턴 자체가 전강 후약 패턴으로 점점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장 어떻게 좀 이어갈지 보십니까? 제가 뭐 계속 저번 주 월요일서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시장 조정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는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연휴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뭐 국내 증시도 큰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이번 주까지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11월 말에 한번 조금 뭐 다음 주에 한번 뭐 상승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12월 달 같은 경우에 뭐 굳이 뭐 12월까지 한번 좀 12월 초반을 좀 본다면 대충 얼개만 좀 12월 초반에 뭐 지금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아래쪽으로 뺀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번 주도 어제도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도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이어진다 정도의 약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1월 말에 약간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게 제가 봤던 재건주도 좀 움직였습니다. 종목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수익 차익이 좀 나올까요? 저는 재건 관련주에서 좀 계속적으로 움직였으니까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 그쪽이 계속 움직였으니까 그랬죠. 이제는 조금 너무 거기서 뭐 추가 상승 기대를 많이 갖는다기보다는 그것도 결국엔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소폭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재건주하고 건설기계, 지난주 금요일날 건설기가 제일 강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좀 제한적인 움직임, 쉬어가는 움직임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따라가지는 말자라는 관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침체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 하단이 더 열려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닝타임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